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마음의 창입니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랜드마 모세.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다. 둘은 큰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병실은 아주 작았고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밖에는 없었다. 한 사람은 치료의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서 앉아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폐에서 어떤 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앉을 때마다 바깥의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환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창가의 환자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는 바깥 풍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창을 통해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내다 보이는 모양이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들이 떠다니고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거나 모형 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나무들 아래를 산책하고 꽃과 식물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 이따금씩 공놀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무들 너머 저편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누워있는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이 모든 풍경을 설명해 줄 때마다 굉장히 즐겁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호수에 빠질 뻔했는지도 듣고 대단히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여름 옷을 입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얘기도 들었다. 창가의 환자가 어찌나 생생하게 묘사를 잘하는지 그는 마치 자신이 지금 그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왜 그 사람 혼자서 바깥을 내다보는 즐거움을 독차지하고 있는가? 왜 자신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창가에 있는 환자에게 질투를 느꼈다. 침대의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창가의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을 버둥거리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는 것이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당연히 그 환자를 도와서 비상벨을 눌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환자의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도. 아침에 간호사는 창가의 환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조용히 시신을 치워갔다.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는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요청했다. 병원 직원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그를 들어서 창가 쪽 침대로 옮겨주었다. 그리고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매만져 주었다. 직원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팔꿈치를 괴고 간신히 상체를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얼른 기대했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맞은편 건물의 회색 담벽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소년 단장. 몇 주에 걸쳐 대원들은 어버이의 밤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벽에는 장식물들이 붙어 있었고 소년 단원들은 잔뜩 들떠 있었다.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사회자가 매끄럽게 진행을 해나갔다. 초청을 받아 참석한 학부모들은 어버이의 날 행사답게 잘 억제된 차분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다음은 지미 데이비스의 웅변 순서였다. 지미가 지난 몇 주 동안 고대하던 순간이었다.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지미는 청중 속에 앉은 엄마와 아버지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이 빛나고 아버지는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지미에게 용기를 보내주고 있었다. 지미는 크고 힘찬 목소리로 웅변의 서두를 장식했다. 그리고 갈수록 더욱 유창하게 목청을 높였다. 청중이 쥐 죽은 듯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지미는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의식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세상이 눈앞에서 헤엄을 치는 듯했다. 웅변은 차츰 속도가 느려지고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딱 멎었다. 지미는 도무지 그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았다. 얼굴이 빨개지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꼬기 시작했다. 지미는 절망에 찬 시선으로 맨 앞줄에 앉은 소년 단장을 쳐다보았다. 소년 단장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듯이 지미가 잊어먹은 그 다음 문장을 속삭여 주었다. 지미가 걸작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웅변 연습을 하는 동안 겉에서 들었기 때문에 단장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다. 단장의 도움을 받아 지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걸작은 이미 손상을 입은 뒤였다. 지미는 또다시 멈췄다. 그리고 소년 단장이 지미에게 또다시 속삭여 주었다. 나머지 2분 동안 웅변은 지미가 하는 것이라기보다 소년 단장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어쨌거나 지미는 웅변을 끝마쳤다. 자리로 돌아와 앉는 소년의 마음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주눅들어 있었다. 지미의 엄마는 누가 봐도 분통 터지는 표정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청중들은 형식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그들 역시 소년이 실패했다는 걸 함께 느끼고 있었다. 다들 소년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보냈다. 하지만 이때 소년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조용한 눈이 반짝였다. 그가 그다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한 채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불행한 실패로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지미는 얼마든지 웅변을 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웅변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큰 용기와 배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지미가 한 것보다 더 나은 웅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미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만큼은 우리 소년단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내주는 경우는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소년단의 정신입니다. 청중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지미의 엄마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되찾았다. 소년의 아버지의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버이의 날 행사는 또다시 열기에 휩싸였고 지미는 목에 무언가가 걸린 목소리로 옆에 앉은 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나도 커서 저런 소년단장이 될 거야. 선물. 테디 스톨라드에게 분명히 열등생이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학교 공부에 대한 무관심, 때 묻은 구겨진 옷, 한 번도 빗질하지 않은 머리, 학교에서 가장 무표정한 얼굴, 게다가 표정 없고 공허하고 초점 잡히지 않은 시선 등이 그것을 잘 입증해 주었다. 여교사 톰슨 선생이 테디에게 질문을 하면 테디는 언제나 짤막하기만 대답을 했다. 흥미가 없고 이렇다 할 학습 동기가 없었으며 항상 멀게만 느껴졌다. 좋아하기엔 너무도 힘든 아이였다. 톰슨 선생은 입으로는 학생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이 마음속까지 진실인 것은 아니었다.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할 때마다 톰슨 선생은 짓궂은 쾌감을 느끼면서 테디의 틀린 답안지에 X 표시를 해나갔으며 답안지 위에다가는 멋들어지게 F 학점을 써놓곤 했다. 톰슨 선생은 테디에 대해 좀 더 알았어야 했다. 톰슨 선생에게는 테디의 생활 기록부가 있었다. 따라서 테디가 처한 환경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다. 생활 기록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학년 공부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학습 태도도 좋음. 하지만 가정 환경이 열악함. 2학년 더 잘할 수 있지만 엄마가 중병에 걸렸음. 가정에서 아무런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함. 3학년 착한 소년이지만 너무 심각한 것이 단점. 학습 속도가 뒤처짐.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 4학년 배우는 속도는 매우 늦지만 얌전함. 아버지가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크리스마스가 되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톰슨 선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다. 학생들이 가져온 선물을 교탁 위에 쌓아놓고 빙 둘러서서 선생님이 그것들을 풀어보는 것을 구경했다. 선물들 중에는 테디 스톨라드가 가져온 것도 있었다. 톰슨 선생은 테디가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저흑이 놀랐다. 테디의 선물은 갈색 종이에 스카치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포장돼 있었다. 그리고 종이 쪽지엔 간단하게 테디가 톰슨 선생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톰슨 선생이 테디의 선물을 풀자 번쩍번쩍 빛나는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값비싼 향수병 하나가 나왔다. 팔찌는 중간에 박힌 보석들이 빠져서 달아나고 없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테디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톰슨 선생은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었기에 즉각 학생들의 웃음을 중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팔찌를 껴보고 향수 한 방울을 손목에 묻혔다. 손목을 학생들에게 향기 맡게 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얘들아 어떠니? 향기가 참 좋지 않니? 학생들도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얼른 야 정말 좋은 향기네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도 테디는 가지 않고 우물쭈물 남아 있었다. 테디는 톰슨 선생의 교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톰슨 선생님, 선생님한테서는 엄마 향기가 나요. 엄마가 꼈던 팔찌도 선생님께 되게 잘 어울리고요.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테디가 교실을 나간 뒤 톰슨 선생은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에게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다. 다음날 학교 수업이 시작됐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을 맞이했다. 톰슨 선생은 이미 그 이전의 톰슨 선생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신의 대리인이 되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학생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특히 공부가 뒤처지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테디 스톨라드에게 뜨거운 관심을 기울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테디는 극적인 발전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따라잡았으며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을 앞지르기도 했다. 그 후 오랫동안 톰슨 선생은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께 누구보다도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드로부터. 4년 뒤 또 다른 엽서가 날아왔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드로부터. 또다시 4년 뒤에 온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톰슨 선생님, 저는 오늘 테오도르 스톨라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 달 27일에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립니다. 선생님께서 꼭 오셔서 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셨을 자리에 대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여전히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드 올림. 톰슨 선생은 테디의 엄마를 대신해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테디에게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너의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날 볼 수 있는 거야.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